내가 아까 스탑 버튼을 저 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게 스탑 버튼을 눌러서 꺼졌었나 봐. 자, 시작해서 우리 기말고사 범위가 너 같은 경우는 물질의 특성과 물질의 분리 그리고 해수의 성질이야. 해수 그러니까 수권이야. 수권. 물 지구상의 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거든. 여기는 복잡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암기 잘하는 놈이 장땡이야. 그래서 단어를 정확히 기억하면서 수권, 물, 그 중에서도 해수 요거 똑바로 암기만 잘하면 성적 금방. 오히려 요번에는 야 너 시험 범위는 어디서 결정할 거냐면 앞에 물질의 분리 있지. 물질의 특성과 물질의 분리해서 기말고사 성적이 왔다 갔다 할 거야. 기말 때도 요거보다 조금만 더 잘 맞으면 앞대 대가리 숫자가 바뀌잖아. 네? 한 개만 더 맞으면 앞대가리 숫자가 바뀌잖아. 네. 응? 요번에 아 근데 이게 틀렸나? 네, 세 응? 이거 바꿔야지. 응?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녹화될까봐 몇 개인지 점수 녹화될까봐. 조금 올라서 기분이 좋았구만 보니까. 아 네. 이 정도면 내가 네 시험지를 못 봐갖고 정확히 얘기는 못 하겠는데 언제 다음 주쯤 우리 한번 시험지 한번 갖고 와봐. 시험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이런 씨 점수만 알려줘. 아 근데 찍어놔가지고. 나한테 그 사진을 안 보여줬잖아. 사진 보냈는데. 안 보낸 것 같은데? 보냈는데. 점수만 보냈어 너 나한테. 보냈는데. 카톡 확인해봐. 저 다 보냈는데요. 네. 얘는 여기 다 보냈는데. 보냈구나. 내가 저기랑 헷갈렸구나. 유진이랑 헷갈렸구나. 아닌데? 둘 다 보냈구나. 다른 애하고 내가 헷갈렸구나. 뭐지? 하나 둘. 아 그러네. 아 근데 했는데 한 개는 1점짜리였어요. 한 개가 1점짜리?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걸 틀렸는데 이게 한 개가 1점짜리. 부분 점수? 그럼 부분 점수 가지고 기분 더럽다고 또 그거. 별거 아닌 걸로 깎이는 거라서. 아 근데 저는 답을 아예 틀렸어요. 몰라. 공부한 년에 비해서는 괜찮게 나왔잖아. 내가 일요일날 선생님한테 틀린 거 질문하고 그게 슉 가버리고 그랬잖아. 질문하고 가라는 건 그럼 선생님 딱 정각에 딱 맞춰서 나왔는데 애가 없어. 진짜 정각에 딱 맞춰갖고 질문 받아주고 보내야지 딱 갔더니 애가 없어. 아 전 정각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업하다가 딱 정각이 됐으니까 얘 거 이제 질문만 받아주고 보내야지 이런 정각이 딱 나왔는데 걔네들도 정각까지 수업을 해야 되니까 딱 나왔는데 애가 없어. 질문을 못 받아줬어. 사실 핵심이 질문 받아주고 보내는 건데 다음부터 꼭 질문하고 가라고. 조금 늦게 가도 아니 근데 수업하에서 언제 끝나는지 몰라. 이렇게 정각되면 선생님이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지. 자, 이제 수업 시작하자. 수권 지구에는 총 5개의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몇 개로 나눈다고? 보통 그래서 수권. 물이 있는 부분을 수권이라 그래. 공기가 있는 곳을 기권이라 그래. 땅덩어리는 지권이라 그러고 생물이 살고 있는 곳은 생물권이라 그래. 그리고 외권이라고 있는데 외권은 사실상 우주를 뜻하거든요. 외권은 사실상 우주를 뜻해. 이거 지금 대기권 바벨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외권에 대한 거는 할 필요가 없고 요 권역 중에 물이 있는 수권, 대기권, 땅덩어리 직권, 생물권 얘네들 중에서 요번 시간에 할 건 수권. 물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할 거야. 지구상의 물은 3가지 형태로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로. 우리는 물이 고체로 있으면 뭐라고 불러? 물이 고체로 있으면 뭐라고 불러? 그럼 얼음이라고 불러. 기체로 있으면 수증기라고 불러. 액체로 있으면 물. 그 물이라고 불러. 다 수권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중에서 해수. 무슨 뜻이야? 해수. 바닷물. 다른 말로 염수라고도 그래요. 뭐라고?
무슨 뜻일까? 염수. 짱물. 짠물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염수의 반대말이 뭐가 될까? 그 밑에? 담수. 담수라 그래. 근데 이거 야 담수를 고등학교 가잖아? 육수라 그래요. 요 해수의 반대라 그래서 육수라 그래요. 무슨 고기 국물도 아니고 말이야. 저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해수와 담수 이렇게 가르치거든? 얘는 짠물, 얘는 맹물. 근데 고등학교 딱 가니까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딱 가잖아? 그럼 뭐라고 바뀐다고? 육수라고 바꿔놨어. 육지의 물이다 이래서. 근데 육지에서도 물이 다 담수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 육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 중에서 작은 물이 있어요. 저기 중국에 저 고산 지역 있잖아. 거기에서는 물이 되게 소금을 구할 수가 없잖아. 육지 가운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게 짠물이야. 그래서 그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어요. 걔네들은. 근데 그럼 육수는 다 담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하여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수, 염수, 담수, 육수 같은 표현이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왜 육수라고 하는지 담수라고 잘 가르쳐 놓고 왜 갑자기 그렇게 다시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 빙하는 얼음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어디 있냐? 보통 북극, 남극 쪽에 많겠지? 그리고 아주 높은 고산 지역에도 있습니다. 지하수 어디 있는 거? 땅 속에. 보통 지하수들은 되게 깨끗해요. 지하수들은 물속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깊이에 있거든. 근데 지표면에 땅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들지. 그래서 흙 입자 사이를 왔다 하면 어떻게 될까? 걸러져. 그럼 땅속 수십 미터 들어가면 물이 어떻게 될까? 되게 깨끗한 물이 돼. 우물물이 지하수가 터먹는 거야. 우물이. 아직도 시골 가면 저 우물을 그냥 먹는 데 있어요. 선생님 고향도 아직 우물이 있어. 요즘 두레마치에서 물 퍼올리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다 이제 펌프로 퍼올리고 동네에 거기서 물을 뽑아서 상수도로 공급을 해. 지하수를 바로 상수도로 공급을 해. 우리 동네는 그런 식인데 선생님 어렸을 때도 우물에서 두레마치 돼서 물 길러가지고 물 길러간다 그러지? 물 들어가는 거. 그렇게 뭐 없었어. 그게 지하수야. 거기는 물을 먹어요? 지하수는 웬만하면 그냥 먹어도 돼요. 지하수는 웬만하면 왜냐면 흙 있지. 흙에 오랜 세월 이렇게 스며들어서 가니까 미생물이라든가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 있지. 싹 걸러지고 깨끗한 물만 나오는 거야. 아리수. 아리수는 한강물을 아리수라고 하는 거고요. 한강물이 비교적 되게 전 세계적으로 강물 중에서 되게 깨끗한 축에 속해요. 한강물은. 그것도 맛있어요. 아니 한강물은 마시기에는 좀 약간 좀 거시기해. 계곡물보다 좀 더러워요. 한강물은 2급수 약간 1급수에서 2급수 사이? 이러면 될 거야. 계곡에 가면 되게 깨끗한 물 있지? 걔네들이 1급수야. 거기 안에 미생물만 없으면 그냥 마셔도 될 정도인데 왜 계곡물 마시지 말라는 게 거기에 미생물이 뭐가 있을지 알아 몰라. 그것 때문에 마시지 말라는 거야. 물 자체는 깨끗한데 거기에 기생충이나 미생물이 있을까봐 마시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산에 가면은 샘물 같은 건 마신단 말이야. 샘은 지하수가 표면으로 솟아오르는 거를 샘물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땅속을 거쳐서 왔지. 그럼 거기에 미생물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샘 같은 거는 마셔도 돼. 약수가 그거잖아. 약수가 그 산에서 솟아나오는 샘이잖아. 안 먹어봤어? 안 먹었어. 약수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먹어봤어. 그게 그거야. 산에 응. 뭐가 있었는데. 약수물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 흙속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오지. 그래서 그러니까 토양 속에 있는 각종 미네랄이니까 이런 성분을 녹여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물맛이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통 약수. 걔도 지하수의 일종이야. 이렇게 생긴데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이제 물이 솟아 나오면은 뭐 흙이 들어가거나 낙엽 들어가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둘레에다가 돌 같은 거 싸서 이렇게 떠먹기 편하게 만들어 놓죠 보통. 선생님 고향에는 어렸을 때는 몇 군데 샘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쌤을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그 산에 있던 그 생물 있잖아 한 번도 안 갔네. 그러고 보니까 중학교 때가 마지막으로 가본 것 같아. 거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거기 가려면 이게 산의 계곡 쪽으로 가야 되거든. 계곡에서 까지 잡아다가 끓여 먹고 그랬었거든. 올라가서 목 마르면 그런 샘이 몇 군데 있는 거 아니까 거기 가서 물 마시고 그렇게 있었거든. 그 샘물에서도 가지 살아. 어떻게 가지 거꾸로 기올라서 거기까지 들어가더라고. 지하수 그리고 호수와 하천. 여기서 하천은 강 같은 것도 포함이야. 얘네들이 있다고. 수권의 부포 요 동그라미 두 개 보이지? 요거는 시험에 진짜 잘 나와. 요거는 일단 지구상에 물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 특히 지표면에 물이 이렇게 많은 행성 자체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지구의 물 중에 97% 정도가 바닷물이야. 지구에 있는 물 고체액체 다 합쳐서 대충 97.5% 정도 거의 다지. 거의 다지. 절대량이 뭐라고? 해수예요. 바다. 얼마나 남았어? 한 2.5%쯤 남았어.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봤자 해수가 97.5, 담수는 2.5%밖에 안 돼. 담수 중에서도 상당수가 빙하야. 담수 중에서도 한 75%가 4분의 3 정도 되지. 이 정도니까 그게 빙하라고. 자, 지구상에 물 중에 제일 많은 물은 해수. 오케이? 나머지는 다 뭐야? 담수야.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라고? 빙하야. 그 다음으로 지하수야. 그리고 강과 호수. 요렇게 나눠요. 강과 호수. 우리 사람들이 바로 써먹기가 제일 좋은 게 이 강과 호수에 있는 물이거든? 요거 0.04%밖에 안 돼. 얼마밖에 안 된다고? 아, 여기서 0.01이라고 나왔네. 응? 아, 0.01이라고 나왔는데 뭐 책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요. 호수와 하천에 있는 물이 전체 분량의 여기서 0.01이라고 나왔지만 퍼센트의 0.1%면 100분의 1이지. 지구 존재하는 물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야. 어느 책에서 보면 0.04라고도 나와.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하세요. 퍼센테이지를 기억하지 말고 순서를. 제일 많은 게 누구다? 97.5%쯤 된다. 오케이? 그리고 요거 중에 절대량이 빙하다. 지하수 있고 겉에 우리가 바로 써먹기 좋은 거 강과 호수 형태로 우리가 바로 끌어다 써먹기 좋은 것들은 얼마나 없다? 이렇게 급소수요. 지구상에 물은 많지만 인간이 먹거나 씻는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물이 얼마큼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과 호수 주변에만 사람이 살았던 거야. 근데 지금 지하수 뚫어서 살 수가 있지. 그래서 지하수를 자꾸 캐서 쓴단 말이야. 지하수는 다시 채워질 수 있어요. 왜? 비가 오면은 물속으로 스며들어갖고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어느 정도 채워지거든. 너무 빨리 뽑았으면 될까 안 될까? 스며드는 속도가 있으니까 너무 빨리 뽑았으면 땅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미국에서 한 8m 가라앉은 동네가 있대. 8m. 한 100년 동안 지하수 끄끄 쓴 거야. 농사 짓는다고. 자, 수권을 이루는 물은 바다와 육지에 대충 골고루 있겠지? 그 중에 절대적으로 물은 어디 있다? 해수다. 바다입니다. 요 순서 이제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 요 순서로 똑바로 기억하라고요.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가끔은 시험에서 요거 동그라미만 줄 때가 있어. 요거 동그라미만 줄 때가 있고 요거만 줄 때가 있거든. 절대 양이 큰 게 있다. 그러면 해수까지 치는구나. 근데 한 75% 차지하는 게 있다? 그럼 담수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살짝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부터 붙이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나왔지? 그치? 좀 전에
아, 이거는 전체에서야. 뭐라고? 이거는 전체에서. 요거는 여기에서만. 함수 중에서만. 이 비율은 굳이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별로 없어. 저 비율을 꼼꼼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 순서대로만 기억해서 빈칸 채우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A가 뭐야? 회수. 해수야. B는 비나. C, 요 0.72%짜리는 지하수. 지하수. 여기가 호수와. 허수하고 하천 뭐 이런 거 생각. 사실 우리는 요거랑 요거 두 개 정도는 어느 정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지하수 다 쓸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이 생각보다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그래서 물을 좀 아낄 필요는 있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는 아니거든? 근데 물 부족 국가가 경계선보다 살짝 위에 있는 수준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을 좀 많이 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씻는 거. 선생님 어렸을 때 안 그랬거든? 선생님 초등학교 다닐 때 있지? 선생님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시골 출신이잖아. 완전 깡총. 겨울에 목욕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했어. 너무 더러운데요. 다들 그랬어 이 자식아 그 시절에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욕탕에 가는 거야. 목욕탕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묵은 때문에. 막 그거야. 묵은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거야? 왜 묵은때라는 표현을 썼어? 그래. 짧아도 한 2주. 매주 목욕탕 가면 혼났어. 매주 목욕탕 간다 그러면 어른들이 욕했어. 살 눈들어지겠다. 야, 솔직히 때 오래 안 하잖아. 그럼 살 표면에 까맣게 이렇게 딱지같이 생겨요. 때가. 요즘은 야 솔직히 요즘 아무리 안 씻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아파트 살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안 씻어도 일주일에 5번 이상은 샤워할 거야. 아무리 안 씻어도. 외출 안 하고 이러면 샤워 안 하는 날 가끔씩 있잖아. 종은 샤워를 안 하면 너무 찝찝하지 않아요? 그치? 근데 하루 정도는 귀찮아서 안 할 때 있잖아. 가끔씩. 외출할 일도 없어. 와,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할 수 있어. 이러면 안 씻는 날도 가끔씩 있잖아. 선생님도 하루 정도는 안 씻기는 하거든? 근데 이틀 연속 안 씻는 건 찝찝해서 안 돼. 그거는 안 돼. 근데 일단 대가리부터 떡이지는데 어떻게 해. 선생님 이게 좀 지성이라 응? 그래서 머리가 하루만 안 감아도 머리가 떡져. 가뜩이나 얼굴에 개기름 많고. 그러니까 하루는 어떻게 샤워 안 하고 버틴다 쳐도 이틀 차다면 이거 씻어야 돼. 여름에는 이틀도 못 버티지. 나 하루도 못 버티는데. 근데 외국 애들은 땀을 안 흘리잖아? 그럼 샤워를 잘. 거? 안 흘리면 샤워 안 한다. 땀을 안 흘린다 싶으면 샤워 안 한다고 외국 애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을 가잖아. 그러면 저녁마다 먼지 대 우리나라 애들. 외출하고 들어와서 샤워하잖아. 최소한 침대에 기어 들어가기 전에 샤워를 하잖아. 딴짓 하다가도 자기 전에 씻고 자야지 이러면서 샤워하러 가자. 오늘 땀 흘렸어? 이렇게 묻는데. 아니 왜 안 씻어? 당연히 씻어야 아니 밖에 나갔다 왔으면 최소한 손발은 씻고 뭘 하는 거 아니야? 최소한? 아니 귀찮아도. 그럼 아침에 대가리만 감기 너무 귀찮지 않냐? 샤워하는 게 편하지 않나?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여름 같은 경우 보통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잖아. 아침엔 전 안 씻어. 선생님은 보통 아침에 샤워를 하고 저녁에는 손발만 씻고 선생님은 아침에 샤워를 해. 대가리 감을 때. 자기 전에 안 씻고 침대. 여름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 때 아침 저녁으로 샤워. 이렇게 물을 많이 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1시간 샤워하는 사람도 있다. 선생님은 1시간까지는 안 가고 남자들은 보통 샤워하는 시간이 좀 짧잖아. 선생님은 여름 같은 경우 있지. 특히 저녁에 씻는 거 있잖아. 그거는 10분에서 15분 사이면 충분해. 근데 아침에 요즘같이 아침에
씻고 나올 때는 아침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분 정도 걸리거든? 15에서 20분? 그러니까 보통 샤워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샤워기를 안 끄잖아. 응? 선생님 비누 칠할 때 자꾸 끄려고 노력을 해. 끄려고 노력을 하는데 솔직히 머리 감을 때 물 껐다 껐다 하기 어때? 안 보이는 것 같아. 귀찮잖아. 이쪽에서 샤워기에서 물 나오고 이쪽에서 샴푸질하고 이런 거 있잖아. 솔직히 나도 그래. 그래 뭐야 양치할 때 누가 물 받아서 이렇게 하냐? 그리고 솔직히 양치할 때 응? 이거 할 때는 물 꺼놓고 있지 당연히. 근데 이거 막 뱉고 이럴 때 물 받아서 이거 하는 사람 있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 근데 나는 귀찮아. 안 그러거든. 그냥 솔직히 샤워기 밑에서 이거 하나 그냥 다 이걸 하거든. 진짜요? 어. 남자들은 머리가 짧으니까 편하단 말이야. 여자들은 머리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샤워할 때 짧은 여름에 진짜 땀 흘려갖고 그것 때문에 샤워하는 거는 5분 컷 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5분 컷. 물 한 번 확 뒤집어쓰고 비누처럼 싹 하고 물 한 번 또 싹 뒤집어쓰고 5분이면 되지 뭐. 선생님 군대에서도 그렇게는 안 했거든. 찬물 샤워 못 하겠어. 선생님도 군대 제대 이후로는 찬물로 샤워를 안 해. 여름에도 선생님은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 가끔 너무 더우면 낮에 샤워할 때는 가끔 찬물로 할 때가 있긴 해. 너무 더우면. 근데 웬만하면 특히 아침에 씻는 거는 웬만하면 미지근한 물에 씻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많이 쓴다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는 아닌데 2인당 물 사용량이 많아서 물 부족 국가처럼 비추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솔직히 좀 물을 아낄 필요는 있다. 그래서 물도 자원이야. 물도 뭐라고? 샤워. 그래서 이름이 수자원이야. 우리가 먹는 물도 있지만 생활용수도 있고 농사지을 때 쓰는 물도 있고 공업용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자원으로 본다. 그래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아까 호수와 하천에 있는 걸 쓴다 그랬지. 네. 지하수도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하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아까 비율이 0.01%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솔직히 옛날에 그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식수였어요. 지하수가. 지하수는 왜? 여러 토양층을 거쳐오면서 되게 깨끗하다고. 깨끗한 물이라고. 우물물이고. 옛날에 그거 그냥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동네 흙하고 저 동네 흙하고 흙 성분이 똑같아 달라. 그럼 물 속의 성분도 어때?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옆 동네 가서 물 마시면 설사가 나는 거야. 그게 물갈이야. 그게 물갈이야. 근데 요즘은 다 정수물이나 수돗물 마시지. 근데 수돗물은 이 동네 가나 저 동네 가나 성분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딴 동네 가서 물 마신다고 설사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우물물이나 지하수를 직접 마실 경우 있지. 그럼 딴 동네 가서 그냥 물 마시면 그 성분 차이 때문에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물갈이라 그래. 그 외국 가면 가끔 설사하는 애들 있다 그러지. 외국 가면 여행 가면 왜? 물이 달라졌잖아. 물이 달라요? 물 속에 미네랄 성분이 달라요. 그럼 외국에서 물 마시면 설사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뭘 마셔? 생수를 따로 사서 마시는 거야. 그럼 일본이나 그런 데는 우리나라나 일본은 암석이 딱딱한 암석층이 많아서 물이 우리나라나 일본은 비교적 깨끗해요. 그런데 유럽 쪽은 떠서 나르면 석회가 가라앉는 게 보일 정도예요. 그냥 마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지는 않아서 뭐? 설마 수돗물로 먹으면 죽는 물을 공급하겠니? 약간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 먹잖아? 그러면 웬만하면 설사야. 그래서 그 배탈 나고 이럴 때 먹는 거 특히 물갈이 할 때 좋다는 약이 있어요. 정로환이라고. 설사할 때. 그래서 여행 갈 때는 그 정도 생긴 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염소똥 같이 생긴 약이 있어. 물갈이. 그거 누가 마시죠? 군인들. 왜냐? 군인들은
훈련을 하면은 밖에서 그 물을 일일이 공급하기는 어때? 쉽지 않지.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계곡물 그냥 마신단 말이야. 그럼 설사할 확률이 어때? 왜냐면 내가 있던 동네하고 훈련하는 동네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물 성분도 미세하게 달라져. 거기서 가서 갑자기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 설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훈련 나갈 때 그 물갈이 약 있잖아. 그거를 필수로 챙겨야 돼. 사실 군인들한테 그런 알약이 있어. 전쟁 중에 쓰라고. 수통에다 물을 담아. 그러면 알약을 두 알을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싹 침전해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통이 이만하잖아. 거기 한 위에 한 8, 90%만 따라서 밑에 거는 버리는 거야. 가라앉는 건 버리고 그래서 그거 마시면 돼. 그런 알약도 있어. 굉장히 괜찮지. 우리나라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요즘 광고 보면 그 드럼을 마시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얘네들한테 지하수를 개발해줘야 됩니다. 뭐 깨끗한 물이 뭐 애기를 살립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사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알약도 우리가 일부 공급을 해줘요. 우리나라는 국민들 때문에 그 알약은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만들어야 돼. 전시 물자를 대비해서. 근데 이거 무작정 오래 보관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소모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걸 공급을 해주는 거야. 어차피 뭐 버리고 뭐 이럴 것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공급해주면 걔네들도 좋고 우리는 뭐 어차피 뭐 폐기 처분해야 될 거 좋은 일 했으니까 좋고 걔네들은 그나마 깨끗한 물 마시니까 좋고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사실 그런 거 좀 외국에 좀 넓게 좀 이렇게 좀 공급해줬으면 아프리카 쪽에 공급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폐기도 다 돈 들어가면서 폐기 처분하는 거 보니까. 저 그래서 그런데 물 좀 마시고 갈까? 빨리 갔다 와라. 물 공부하다가 물 마시러 간다네. 여기 보면 지하수의 활용이라고 나오지. 지하수는 바로 먹을 수 있는 물들도 많아요. 물론 못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요즘은 가끔 도로 청소용으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농장에 논하고 밭에 물 주는 거 있지. 이 지하수 진짜 많이 끌었어요. 비 오는 것만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제품 생산할 때도 공업용수도 일부러 쓰고. 그래서 해수하고 빙하는 해수는 짠물이 나니까 짠맛이 나니까 써먹기가 좀 쉽지 않고 빙하는 고체니까 써먹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주로 지하수와 강과 호수의 물을 공업용수로 보통 쓴다고요. 그럼 수자원을 어디다 쓰느냐? 일단 생활용수. 자, 일상생활에 쓰는 물. 일상생활이니까 마시고 요리하고 세탁하고 씻고 이런 데 쓰겠지? 이게 보통 생활용수라 그래. 우리나라가 저게 1인당 하루에 얼마더라? 1인당 하루에 200리터 드럼통 하나 정도? 솔직히 드럼통 하나면은 생각보다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예요 그거. 그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어 하루에. 마시는 것만 하루에 거의 2리터 이상 마셔야 돼요. 야 근데 저 물을 사실 안 마시거든요. 물을 아니요. 안 마시면 죽어요? 하루에 몸에서 배출되는 양이 2.5리터 정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마시는 것도 2.5리터 정도 마셔야 돼. 근데 저 물 별로 안 물로만 안 먹는 거 국을 안 먹어? 국이요? 밥 먹을 때 국. 오늘 2숟가락밖에 안 먹어. 그리고 음료수. 안 먹었어. 콜라의 98%가 물이에요. 음료수 종류 거의 다 물이에요. 안 먹었어.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따지잖아? 그럼 하루 평균 2리터 정도에서 2.5리터 사이를 먹어야 돼요. 그걸 안 먹으면 어떡해? 응? 갈증이 심해지겠지?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60kg인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은 40kg가 물인 거야. 40kg. 그래서 미라가 가벼운 거야. 물이 싹 증발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체중에 물이 2% 정도 빠져나갔다. 그럼 60kg, 80kg 선생님 정도 되는 사람이 1.6m, 2%야. 선생님 몸무게가 80이 안 되지만 80이라고 치고 80kg면 2%면 1.6kg지. 1.6m의 물이 빠져나갔다. 그럼 물 찾아. 아, 갈증나. 물 찾아. 5%가 빠졌다. 그럼 목이 쩍쩍 갈라지고 입술이 갈라져. 10%가 빠져나갔다. 이거는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10%가 넘게 빠져나가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하루 정도는 물 안 먹고 어떻게 버텨? 하루 정도는. 근데 3일 물을 안 먹으면 못 버텨. 왜냐면 매일 빠져나가는 분량이 있는데 3일 정도면 아까 얘기했던 10% 정도 빠져. 그럼 사막에서는 더 빨리 빠질까 늦게 빠질까? 빨리. 사막에서 하루만 물못 마셔서 죽는 거야. 그래서 마시는 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강타에서 다 텀블러 들고 다녀. 전부 다. 그래 안 그래? 전부 다 텀블러도 있다고 하는 거. 1.몇 미터짜리 들고 다니잖아. 응? 그렇게 큰 걸 들고 다닐 필요가 있나? 특히 우리나라는 어딜 가도 물이 공짜인데? 왜요? 너, 가는 곳마다 정수기는 거지. 응. 너 우리나라 솔직히 음식 먹으러 물도 돈 내고 먹으라는 데 있어 없어? 유럽 가봐. 물도 돈 내고 마셔야 돼. 정수기고. 아, 걔는 레스토랑이나 저기 그 길거리 가게 같은 데 있지. 거기 가서도 물 드릴까요? 이러면 얘 주세요. 이러면 그것도 돈이야. 계산서에 물값 다 계산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사람 안 주면 뭐부터 갖다 줘? 물 넣고. 그래서 여기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네? 그냥 나가도 뭐라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아니면 물값 내고 나가야 돼. 그래서 물 드릴까요? 이럴 때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생각보다- 물을 많이 안 마시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세요?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거야.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특히 학생 있지. 학생들은 매 시간 그 종이컵 하나 있지. 매 시간 그 종이컵 하나 정도씩 마셔주는 게 좋아요. 특히 공부할 때. 놀고 뭐 이럴 때 공부 안 할 때는 좀 덜한데 공부를 하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지. 쉬는 시간마다 그 종이컵 있지. 종이컵 하나 정도 마셔주는 게 좋아요. 물을 이거 실제로 연구 성과가 있대. 물을 충분히 공급해준 시간마다 의무적으로 물을 먹게 하는 애들하고 오전 내내 한 번만 물을 먹게 하는 애들하고 학업 성취도 평가를 했더니 물을 매 시간 먹은 애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대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약간의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와요. 그거 한 100몇 명 데리고 실험한 건데 100몇 명 가지고 그런 실험했을 때 의미 있는 수준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좋아요. 더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 화장실 쫓아다니면 공부 못해. 물은 하루에 2에서 2.5. 국, 밥, 음료수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그 정도. 근데 가능하면 음료수나 이런 걸로 마시는 것보다 커피, 녹차를 마시는 것보다 맹물로 마셔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나는 그거 녹차로 마셔도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녹차 많이 마시고 커피 많이 마시면 오히려 탈수 좋은데요. 카페인이 물 배출량을 늘려요. 근데 녹차가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요. 녹차에 생각보다 카페인, 커피랑 비슷해. 녹차에 카페인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녹차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네. 그럼 물을 되게 많이 마실 거 아니야. 그렇게 탈수증이 온다고. 그 녹차의 카페인 성분 때문에 소변량이 증가를 해가지고 물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두통 와. 초기 증상이 두통이고 만성 피로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단 나 요즘 되게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이런 게 자주 느껴져. 그러면 혹시 물 부족 아닐까? 탈수증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커피나 이런 게 아니라 맹물이지. 맹물 같은 걸 마셔요. 그렇다고 한 번에 2리터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시간 간격을 두고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터블러를 자꾸 들고 다녀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 농업용수 어디서 쓰는 거? 농사 짓는 거. 야, 농작물에 물 안 주면 다 말아 뒤져. 그러니까 농업용수, 공업용수.
공장을 돌리는데도 뭐 물건을 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는데 그리고 너무 온도 올라가지 않게 냉각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야? 공업 용수에 해당돼. 여기 삼성 반도체 있잖아. 생각보다 물 많이 쓴다. 그래요?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오잖아. 들어온다고 이제 공장 이제 뭐 짓기 시작한다 그래요. 지금 큰 문제가 하나 있어. 공업 용수를 어디서 끌고 오느냐. 용인 자체는 아, 그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근처 어디 강에서 끌고 온대. 그러면 거의 이 방만한 이 수로를 만들어야 돼요. 지하에다가. 거의 트럭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 수로를 만들어야 돼. 지하에다가. 지금 물 어디 무슨 댐에서 끌고 온대. 근데 그 거의 한 10몇 킬로 끌고 와야 된다 그러는데. 너무 먼데? 아니 그 정도면 충분히 끌고 와. 10몇 킬로 정도야 뭐 우리나라 1년은 공사 끝나요. 야야 저기 어디 그 사우디 그런 동네에서 뭐 200kg도 그 짓을 했는데. 그리고 유지 용수는 강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겠지. 생태계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호수가 물 다 말라버리면 거기 생물이고 뭐 다 말라 뒤지겠지. 그러니까 그 생태계도 유지하고 강과 호수를 유지할 때 쓰는 게 유지 용수라 그래. 근데 유지 용수는 잘 몰라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재밌는 게 해수 거기 여기 있다. 해수와 빙하의 활용. 강수가 부족하면 특히 중동 지역, 그 사막 나라 있잖아. 그 앞마당에 저기 지하수 타려고 탔더니 기름 나온다는 그 나라 있지. 걔네들은 물이 부족해요. 나라가 사막이라. 그래서 그 강가의 좁은 영역에서만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문제는 물값이 비싸요. 휘발유 1리터가 200원인데 물 1리터가 걔네 1,000원이 넘어. 우리나라가 완전 거꾸로지. 우리나라는 휘발유 1리터가 요즘 뭐 1,650원 뭐 이 정도 하고 물 2리터가 한 요즘 좀 많이 올랐더라. 그 저 12리터짜리 사면은 한 4,000원 하더라 지금은. 몇 년 전까지는 2,000원, 2,500원 하더니 지금은 12리터에 4,000원 정도 하더라. 그러니까 대충 1리터에 한 400원? 이 정도. 근데 중동 지역 가면 거꾸로야. 물이 더 비싸요. 근데 근처에 바다가 있어. 그러니까 바다를 뭐로 바꿔? 바다 짠물을 담수로 바꾸는 거야. 아, 그게 할 수 있어요? 끓여! 수증기 되지. 수증기를 받으면. 담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걔네들은 기름 발라서 물을 사먹는다 그래. 표현은. 그걸 플랜트 사업이라는 거거든. 플랜트는 한 번 들어가면 공장이 1조씩 들어가요. 플랜트 하나씩 10만 명쯤 쓸 수 있는 10만 명쯤 있는 도시가 쓸 수 있는 물을 만들려면 그 조 단위가 들어가는 그 플랜트 공장이 있어야 돼. 너무 비싸. 그래야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을 담수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 플랜트를 제일 잘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래서 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가 있잖아. 그럼 바닷가에 가면 그런 니네 학교에 몇백 사이즈 되는 그 대형 담수화 공장들이 있어. 바닷물을 갖다가 물론 불을 떼서 끓이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저기로 증발을 시켜요. 그 햇빛 있지. 햇빛에 증발하면 담수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가열을 하고 이래가지고 담수화 시켜요. 빙하가 녹은 물을 이거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담수화 시킬 수 있으면 이게 좋지. 담수화 시킬 수 있으면. 그리고 대형 크루즈선이라든가 군함들 있지. 바다에 떠다니는 애들. 걔네들은 저 담수화 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서 배 안에서 사용을 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게 안 됐지. 그래서 이렇게 통에다가 물을 싣고 가. 근데 아무리 통에다 물을 싣고 가 물도 상하거든. 한 2달 지나면 마시는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뭐 며칠 간격으로 육지에 상륙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을 싣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나라 수자원 활용 현황. 생활용수가 이렇게 있지? 농업용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써요. 누굴 제일 많이 쓴다고? 우리나라에서 농업용수. 생활용수가 저 셋 중에서는 생활용수가 넷 중에서는 좀 적어요. 그리고 공업용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도 점점 이 공장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는 하거든. 네. 그래서 농업용수가 제일 많아 우리나라에. 이거 비율을 내볼 필요는 없어요. 누가 제일 많고 누가 제일 적고 이 필요 없고 농업용수를 제일 많이 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수정의 가치 양이 한정되어 있다. 수권 전체 0.77% 이게 어느 정도냐면 누구와 누구 합친 거야? 지하수랑 지표면의 물 합친 게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좀 물을 쓸 수 있는 걸 좀 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지? 물 사용량 증가.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쓰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뭐 아직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물 사용량도 점점 늘어나고. 그다음에 강수량 변화. 문 에어컨을 켜세요. 에어컨. 문 열어도 돼. 문 열어도 되고 에어컨 켜도 되고. 내가 방금 에어컨을 안 켜놨냐? 덥지? 활짝이야 활짝. 아무도 없어. 저 뒤에 에어컨이야. 이게 시원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공기를 순환시켜줘요. 나 이거 켜야지 이러다가 까먹어. 됐어. 20초. 강수량의 변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그랬지. 네. 이제 아니야. 우리나라 겨울에 눈이 좀 어느 정도 와주고 이랬거든? 근데 요즘 우리나라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와요. 그래서 봄 가뭄이 심해졌어. 야, 얼마 전까지 강릉 난리 났었잖아. 강릉이요? 물 없어가지고. 9월 중순까지, 응? 9월 중순까지 강릉에 물 없어가지고, 야, 하루에 2시간만 물 들어가고 그랬어서 제한급수하고, 물도 찔찔찔 나오게 만들어 놓고, 응? 그랬었어. 강릉은. 그 밑에 양양인가? 거기서 물 축제하고 있는데, 강릉은 물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양양도 똑같이 5년 전까지만 해도 똑같이 물 부족이었거든? 왜요? 바로 옆 동네야. 거리가 얼마 안 돼. 근데 양양은 행정구역이 달라. 거기 이제 시장이 수중댐을 겉에 대형댐이 아니라 원래 흐르던 물 있지. 거기를 땅속으로 댐을 만든 거야. 그럼 지하수가 많이 갇히게 돼요. 그 공사를 몇 년 동안 한 거야. 그러니까 물을 얻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거야. 그래서 물 부족을 전혀 안 느. 몇 년 전부터 물 부족을 완전히 해결했어요. 근데 강릉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한테 욕 바가지 먹었어요. 대통령한테 욕 먹었다고. 야, 당신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시장에 하는 소리가 9월 되면 비 옵니다. 이 소리니까 이거 바가지 먹었어요. 아니, 또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대통령한테. 근데 지금 또 최근에 비 많이 왔지. 지금도 비 댐 저수량이 오버되니까 물을 또 버리고 있어. 내년 봄 되면 강릉 또 가뭄. 왜냐면 그 공사가 다 완료되는데 5년 뭐 이상 걸리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되면 강릉이 또 가뭄. 강수량 변화가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생각보다 되게 무서운 거야. 그런 기후 변화에 잘 버티려면 야 그렇게 물이 계속 부족하면 봄마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불편하니까. 인구수 줄 거란 말이야.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 많은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지. 야 요즘 아파트에 물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큰일 나죠. 진짜 큰일이야. 야 씻는 거 먹는 거 더 큰 문제 딱 한마디만 해줄까? 화장실 어떻게 할 거야? 와 그러네요. 물이 내려왔는데 안 내려가면은 한 번은 내려가지. 그 뒤에 이렇게 통에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집에 똥덩어리 쌓아놓고 사는 꼴이 되는 거야 그거.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해지지 않냐 느낌이? 나 진짜 걱정되는 게 단수되면 아파트 저 화장실 어떡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고층 아파트에 욕조를 놔. 그런 데는 욕조에다가 물 나올 때 욕조에다 물 받아. 저희 욕조 있어요. 거기다 물 받아놨다가 응? 내가 한 말 하지? 물 내렸지? 그냥 뚜껑 열고 물 채우고 아하. 수시식 변소가 되는 거야. 물이 자동 공급이 안 돼갖고 어떻게? 한 번 누르면 물 쫙 내려가지. 그리고 뒤에다가 물 퍼놓는 거야.
그래서 그 욕조를 강릉 쪽 아파트는 욕조가 있는 집을 선호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왜냐면 그 욕조만큼 물을 받아놓을 수 있으니까. 솔직히 욕조에만 물 받아놓으면 화장실 물은 충분히 해결하고 남을 텐데 세탁은 어떻게 하니? 세탁기가 생각보다 물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세탁하고 헹구고 뭐 이러다 보면 물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쓴다고. 세탁 못해. 화장실 어떻게 해? 야, 씻는 거랑 생수 몇 동 사다가 씻고 정 안 되면 찜질방이나 이런 데 간다고 쳐. 씻는 거야 어떻게든 해결해. 씻는 거 마시는 거 어떻게든 해결하거든. 근데 제일 문제는 화장실이야. 생활이 무슨. 다른 데 가서 싸면 돼. 응? 그 시내 전체가 물 부족은. 그렇게 되면 먹는 것도 못하고 쓰는 것도 못하고 싸. 먹는 거야 그 피트병으로 배달해주고 뭐 그러니까 먹는 거야 어떻게 되는데. 근데 쓰는 거랑 돌려보는 거 못할 것 같아. 씻는 것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대충은 일단 해결이 하는데 그 화장실은 진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어? 없잖아. 기저귀 찰 거야? 그건 좀 아니잖아. 그냥 물 부족하다고 뭐 단수된다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화장실이야. 솔직히 선생님도 사는 집, 지금 사는 집 말고 이전에 사는 집에 무슨 수도 공사를 한다고 이틀 동안 물이 안 나온대. 근데 그럼 집에서 화장실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그쪽 근처만 물이 안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 찜질방 가서 그래서 화장실이야 뭐 학원에 와서 해결을 하면 되지만 왔을 때 그리고 좀 걸어 나가서 공중 화장실도 있으니까. 근데 잠만 집에서 자고 아침에 씻으러 찜질방 가요. 헐. 진짜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 찜질방을 쉬었어. 물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 뭐 밥 해 먹으면 설거지도 못할 거 아니야. 뭐 세탁기 한 이틀 정도 건너뛰어도 괜찮은 거야. 근데 화장실이 문제잖아. 진짜 화장실. 근데 저희 아파트에 차가운 물이 안 나와가지고. 응? 차가운 물이 왜 안 나와? 뜨거운 물이 안 나오네. 그거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했는데 응. 그 안내방송에서 차가운 물 안 나와서 그거 뭐 고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런 경우가 있어? 하여간 지하수가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강은 비가 안 오면 강과 호수의 물은 고갈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강인 사태처럼. 근데 지하수 개발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야. 지하수는 당연히 담수지. 끌어올리면 비교적 깨끗하기 때문에 특별한 처리가 없이 바로 쓸 수도 있단 말이야. 호수 하천에 비해서 양도 많지. 빗물이 스며들어 채워지기 때문에 재활용도 돼. 그렇지만 단시간에 너무 많이 캐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조금씩 했으면 조금씩 다시 차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적당히 꺼냈으면은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은 게 지하수예요. 짧은 시간에 너무 확 뽑았으면 땅이가 닿는다. 그리고 가뭄이나 물 사용량 증가로 물이 부족할 때, 특히 농업용수. 우리나라는 모내기를 해요. 근데 모내기법의 문제는 그 모를 심을 때 있지. 논에 물이 차 있어야 돼. 이때 비가 안 오면 1년 농사 망치는 거야. 그런데 지하수를 갖다 물을 딱 대놓으면 비가 안 와도 어때? 충분히 농사 질 수 있을 것 같아. 있어.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은 지하수 공사를 진짜 시골에 많이 했어.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 있었어. 근데 구멍을 뚫어놓으면 되게 조심해야 돼. 다이렉트로 오염이 될 수 있어.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다이렉트로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꼭 좀 그런 관리는 필요해. 잘못하면은 동네에서 퍼먹는 지하수가 농약에 오염이 되는 수가 생겨. 그럼 되게 위험하지. 그래서 물을 취수하는 곳은 그 지하수 먹는 곳 있지. 그 근처에는 너무 놓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부러. 지하수가 되게 우리가 쓰기에 되게 유용한 거야. 우리 저기 생수 사 먹어 안 사 먹어? 가끔 사 먹지? 뭐야? 생수. 응. 그거 다 지하수야. 다 지하수 미생물이 있을까봐 뭐 필터하고 이런 다음에 그다음에 확인해서 미생물 일정 수치 이하에 먹어도 되는 수준에 이렇게 파는 거야. 지하수야. 생수가 지하수라고. 딱 그거야. 생수에서 미생물 뺀 거야. 필터에서 미생물 뺀 거야. 근데 우리나라 지하수는 화단암을 뚫고 지나가는 지하수가 되게 깨끗해.
그러니까 사실상 퍼 올린 다음에 뒤처리할 게 많을까 적을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물 장사가 남는 장사야. 근데 막 유럽 같은 데 3, 4주 같은 거 팔아요. 걔네들도 팔아요. 생수 팔아. 얼마 전에 그러니까 3, 올해 문제된 게 있었어요. 에비앙이라는 프랑스산 물. 아 저거 알아요. 그거 뭐 이상한 그거 그 옛날 그 맛있는 형제들인가 그거 뭐 한 입만 하는 애들 있었잖아. 김준현 말고 그 뚱땡이 그 20기형 있잖아. 네. 걔가 이거 수돗물 만났다고 이거 그게 프랑스산 에비앙이었거든. 우리나라 2리터짜리에 제일 비싼 그뭐 10,000원짜리가 그런 물이야. 엄청 비싼 건데 걔가 수돗물만 난다고. 근데 진짜 질 안 좋은 물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게 올해 한 2달쯤 전에 되게 유튜브에 유명해서 아 역시 20기형 다 알고 있었다고 막 그러면서 사람이 맛에 그게 쉽게 해서 솔직히 물맛 그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냥 이름값이야 그거. 명품만 이미지가 된 건데 알고 보니까 되게 거의 우리나라 한강물 같은 거를 마시면서 한강물이 아니지요. 그냥 마시면서 정수기에 나오는 물보다도 못한 물을 마시면서 아 좋은 물이라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거 진짜 망하지는 않았지. 대신 망할 뻔했지. 아마 매출량이 확 줄어들었을 거야.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 부자 동네 배달 잘 들어갔다고 했어. 부자 동네 부자 동네에서 생수 마신다 그러면 에비앙 마셨어야 되는 거야. 강남 같은. 강남에 그 아파트 조금 살고 이런 애들 있잖아. 다 그걸 마시면 그랬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다 뭐야?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보다 상태가 안 좋았었다. 사실 우리나라 수돗물 있지? 수돗물은 웬만한 지역에 있는 수돗물은 다 그냥 마셔도 돼요. 네. 웬만하면. 근데 가끔 이제 이 수도 관로가 너무 오래된 지역 있지? 그런 데는 이제 쇳물 조금 나오고 이래서 이제 정수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네. 건물이 새 거고 그런 데 있지? 그런 데는 그냥 수돗물 마셔도 큰 지장 없어요. 우리나라는 석회 물질이 많지가 않아서. 너 어머니가 설거지하고 응? 그 물기 남잖아. 설거지하면 물기 남지. 네. 그것도 따로 무슨 타월 같은 거 닦아내셔? 뭐요? 너뭐 설거지 했어. 그 물기가 남지. 그냥 물기 놓지. 그러니까 그거 그냥 쓰지. 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물기를 닦아내야 돼. 네. 왜냐면 외국에는 수돗물에도 석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물방울이 많으면 거기에 하얗게 자국이 남아있어. 근데 그거 석회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석회 많이 먹으면 절대 안 좋죠. 먹으면 당장 죽지는 않아. 근데 오랫동안 그 물을 계속 마시면 쌓일 거야. 혈관벽 막힐 거야. 키친타월이라고 했지.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키친타월 대부분 뭐 쓰냐? 기름기 닦고 이런 데 쓰지. 서양에서는 그게 설거지를 했지. 물기를 닦는 용도. 물기를 안 닦으면 하얗게 얼룩덜룩해지니까. 그런 용도야.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런 데가 아니야? 왜요? 뭐 설거지하고 나서 물기를 닦아내나? 봤던 것 같은데. 약간 식당 같은데. 식당이나 이런 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냥 말리잖아. 쌓아놓고 그냥 말리잖아. 적당히 가격도. 그래도 자국 나면 안 나와. 그 얘기는 수돗물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얘기. 근데 숟가락에 물자국 나는 건 뭐예요? 거기 이제 물이 좀 많이 고여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약간 막 이렇게 있으면 막 하얀색으로. 그게 이제 석회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사 가잖아. 이사 가면 PT병에 물을 받아서 가만히 놔둬요. 한 이틀 놔둬. 그다음에 물을 싹 따라내. 바닥에 가라앉은 거 있나 없나 보는 거야. 그리고 PT병을 잘라. 그래서 이렇게 닦아봐요. 가라앉는 게 있나 없나. 그게 있다! 그럼 나 그거 안 마셔. 근데 아니면 저 정수기 같은 거 놔요. 네. 근데 그게 거의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수돗물 마셔. 지금 사는 집이 그래.
그래서 정수기 안 들여놨어. 요번 사람 집에서 정수기 안. 옛날 사람 집에서는 정수기 들여놓은 적이 있었거든. 근데 요번 사람 집에서는 정수기 안 넣었어. 근데 학교에 있는 그 수저 같은 거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근데 학교 물이 막 진탕 물처럼 막 뿌옇던데. 그거는 세게. 필터링 되면서, 응? 필터링 되면서 공기방울 들어가서 그래. 근데 과학실에 있는 물을 딱 틀면 물 색깔이 이상해요. 그럼 갈색이. 니네 그 갈색이 아니 그거는 저기 학교 배관이 오래돼서 갈색 계열로 나오잖아. 그럼 그거 쇳물 나오는 거야. 녹슨물 나오는 거야. 한참 틀어놓으면 괜찮을 걸? 맞아요. 왜냐면 고여있던 게 빠져나가면 새로 들어온 물은 괜찮으니까. 선생님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랬어. 이렇게 그거를 씻고 나잖아. 씻고서 나면 머리가 이렇게 뻣뻣해지는 느낌이야. 샘물이. 샘물이 심해져. 근데 우리나라는 물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특히 우리나라 수돗물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깨끗한 물이다. 물론 1등은 아니지. 응? 1등은 1등까지 1등은 저 더 좋은 물들이 뭐 알프스 이런 데 더 좋은 물이 있어가지고 1등까지는 못 되는데 우리나라 물은 굉장히 깨끗한 쪽에 속한다. 다만 이제 배관이 좀 오래돼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는데 수도물 만드는 지역 그렇지 거기서 굉장히 깨끗해. 그래서 우리 집도 이 배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 깨끗한 물인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 물을 마셔도 건강에 이상 만성건강에 지장이 없다. 너네 집에 정수기 있어 없어? 있어요. 한 달에 몇만 원씩 들어가. 정수기 요즘 기본이 좀 싼 거 보니까 2만 몇천 원 들어가던데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그 사이 3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어가던데 정수기는. 근데 그 물 아니면은 딴 물을 못 마셔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인 거야. 못 마시게. 그게 기분인 거야. 야 선생님은 너만 할 때까지 응? 나 마지막으로 그렇게 물 마신 게 중학교 1학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학교 갔다 오다가 목 마르면 집 앞에 개운을 마셨어. 뭐? 또랑을 그냥 마셨다. 그 또랑에 가지가 살았어. 얼마나 깨끗하. 1급수라는 얘기지. 근데 원래 그렇게 마시면 될까 안 될까? 1급수에 그런 미생물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계곡물은 그냥 마셔도 되는 물이야. 계곡 정도 되면 그냥 마시는 물이야. 그랬다. 근데 선생님 그 시골에 산에는 멧돼지 같은 거 살았어요? 있어.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 어디에? 몇 년 선생님 충주 외곽이거든. 아니 선생님 리에 산다. 리. 무슨 리 하는 거 있잖아. 시동이 아니라 리에 산다. 우리 동네 하루에 버스 2번 들어간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응? 네. 우리 동네 근처에 1시간에 버스 한 대밖에 안 왔어. 우리 집에서 버스 정류장을 가려면 6, 700m 걸어가야 돼.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돼. 10분 정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 걸어가야 돼. 아침 5시 50분 첫 차 놓치면 지각이야. 왜냐면 학교까지 1시간 반 걸리거든? 1시간 반 걸려. 근데 두 번째 차는 6시 10분에 와. 5시 50분 차 놓치면 우리 7시 반까지 학교 가니까 지각이야.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갖고 5시 반 조금 넘으면 나와야 돼. 그래야 5시 50분 첫 차를 타. 1시간 반 동안 그 시골 시내버스에 앉아서 가지도 못해. 서서. 그 전에 좌석이 몇 개 안 되니까 다 서서 가야 돼. 1시간 반 서서 흔들리면서 학교 가. 그럼 피곤하듯이. 또 집에 올 때도 마지막 10시 10분 차 타고 집에 와. 집에 들어가면 12시야. 그것도 아침에 5시 새벽 6시 그때부터 한 8시 정도까지는 배차가 한 30분, 30분에 한 대씩 있어. 출근 시간이니까. 근데 낮에는 재수없으면 2시간에 한 대밖에 안 나. 시골 버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갭이 좀 크거든. 그래서 1시간에 한 대꼴밖에 안 됐어. 1시간에 한 대꼴. 근데 이제 갭이 이렇게 낮에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갭이 좀 길거든? 그때는 이제 잘못하면 2시간을 버스를 기다려야 돼. 놓치면. 우리 동네 버스가 그거밖에 안 왔어. 근데 요즘은 버스가 더 줄었더라고. 버스요? 응.
다 승용차 끌고 다니까. 선생님 동네로 온 거예요? 응. 근데 옛날에는 그 코스로 버스가 안 왔었는데 요즘 우리 그래서 집 근처로 버스가 와. 오. 우리 집에서 200m 거리까지 버스가 들어와. 코스가. 근데 그 코스는 하루에 2대밖에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저 앞동네에서 내려가고 걸어가야 돼 아직도. 아직도요? 응. 근데 시골 버스 마지막으로 타본 게 선생님이 군대 있을 때 마지막으로 타가지고 근데 이제 시내버스 마지막으로 탄 게 시골에서 시내버스 마지막으로 탄 게 군대 있을 때야. 근데 그런 데는 애들 많이 안 살죠. 선생님 때는 많았어. 우리 동네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 반장을 했거든. 그때 우리 동네 애들 68명이었어. 그래서 봄철 체육대회를 동네별로 했단 말이야. 동네 반장 할 때 우리 동네 애들 68명. 전교생 애들이 700명이 좀 안 됐어. 600 몇십 명 됐거든. 한 학년에 한 100명 정도씩 됐었어. 근데 요즘은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된대. 그쵸? 나 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68명이었다고. 나 때는. 지금 거의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이 한 명이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동네 전부 다 한 명밖에 없다고. 학교에 한 명만 다닌다고? 아니, 우리 동네에 한 명이야. 아 지금요? 지금 우리 동네에 어린이가 한 명밖에 없어. 5세 미만은 제로야. 아예 없어. 그냥 우리 동네 초등학생 이하 있지. 한 명, 걔 한 명이라고. 0세에서 13세까지는 한 명밖에 없다고. 헐. 13살이면 5학년인가 6학년인가? 13살이면 6학년. 응, 한 명밖에 없다고 지금. 요즘 시골이 그래. 우리 때는 선생님하고 동갑내기가 10명이었다고. 남자만. 남자 여자 합치면 우리 때 우리 동네는 여자들이 좀 적어서 12. 여자가 2명밖에 없었으니까. 선생님 동갑내기가 남자는 11, 여자애가 2. 선생님보다 1년 후배 애들이 남자 여자 합쳐서 12. 거기는 그냥 비율이 비슷했고 우리 나보다 1년 선배들도 10명 이랬단 말이야. 동네 같은 나이가 한 10명씩이나 있었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선생님이 대학교 시절부터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야. 선생님 때는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되는 애들이 있지. 네. 어린 동생 이렇게 업고 나와서 같이 놀고 그랬었어. 그 포대기에 이렇게 애기 업고 나와서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랬었어. 걔네들은 꼬무줄을 못하지. 네. 그러니까 애기 업고 옆에서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줄 잡아주고 이런 거 하는 거야. 애기 동생 어린 동생 업고. 끊어보신 적 있어요? 선생님은 그거 끊어본 적은 없어요. 끊... 나는 그게 애들 못 사귀고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여자애들 노는데 아예 그냥 관심을 안 가졌지. 그럼 뭐하러 가서 못 사귀냐? 끊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 고무줄 때 딱 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수자원 관리 방법. 일단 댐 건설, 지하수 개발, 해수 담수화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 근데 여기서 댐 건설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댐을 건설하면 댐을 세워놓으면 물에 잠기는 지역이 있지. 생태계가 크게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댐 건설을 하면 수자원을 확보하는 축에선 좋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할 사항이 있고 지하수 개발도 하고 담수화하고 이런 거 하면 좋죠.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 물의 오염 방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오염이 되면 쓸 수 있어 없어? 뭐지? 특히 공업용수 같은 게 이제 물을 여러 단계로 나눴을 때 있지. 일정 수준 이하로 물이 더러워지잖아. 그럼 공업용수도 못 써요. 우리가 쓰는 수돗물에 쓰는 것도 있지. 어느 정도 돼야 처리돼서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는 건데 많이 들어오면 그 처리를 한다고 사람이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특히 독성 물질이라든가 중금속이 섞여 있으면 사람들이 쓰는 물로는 굉장히 부적합하겠지. 그러니까 물이 오염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강 상류 지역이나 특히 우리 사람이 먹는 물을 이렇게 끌어오는 곳 있지. 그쪽에서는 공장을 짓게 해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충주가 발전을 못해요. 충주에서 물이 따라 내려오잖아? 하늘 아니에요. 그럼 충주에 공장 세우고 물 들어오지면
서울이 문제가 되지. 그래서 충주에 공장이 없어요 하나도? 선생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충주에 공장이 없었어. 지금 있어요? 지금도 별로 없어. 야, 충주가 발전하면 한강은 뿜뿜이 돼요. 그렇죠. 충주에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고 충주에 공장이 늘어나면 거기에 달천강이라고 있거든. 네. 그게 한강의 상류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서울에 물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강의 상류 지역 있지? 거긴 대부분 공장이 못 들어가게 아직도 막고 있어요. 아직도. 충주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지역도 비슷해. 그래서 물을 좀 절약할 필요도 있고 효율적으로 쓸 필요도 있어. 그래서 요즘은 비 오면 그거 모아놨다가 뭐 잔디밭에 물 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 수돗물은 다 돈 들어가고 만든 물이잖아. 네. 근데 비 온 물은 잔디밭이랑 화단에 물 주기는 어때?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빗물 좀 요즘 건물 지으면 빗물 저장 시설 이런 것도 만들어요. 물을 좀 아껴 쓸 수 있게. 그래서 아까 그 물 단수되고 이러잖아. 씻고, 응? 그거 모아놨다가 변기에다 붓고 그래요. 진짜 그래. 그래서 챕터 하나가 끝났어요. 오늘 뭐가 끝이야? 30분이나 남았어. 여기까지만 하죠. 안 돼. 조금 더 해야 돼.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뭘 오늘 안 돼. 더 해야 돼. 요거까지 해. 요거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어디요? 한 페이지만 더 해. 한 페이지. 요거 한 페이지. 요거 한 페이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자. 제가 방금 여기까지 하셨는데. 벌써? 자,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 해수의 표층 수온. 바닷물은 햇빛이 대표주는 거야. 바닷물은 누가 대표준다고?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 그 가운데를 적도라 그래요. 뭐라고? 적도라고도 그러지만 위도가 0도다. 뭐라고? 위도가 0도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북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남위. 그래서 남극은 남이 90도, 북극은 북이 90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위도 0도인 적도는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와요. 햇빛은 어디서나 평행하다. 뭐라고? 햇빛은 어디서 나요? 그런데 고위도로 가면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도 지역은, 즉 저위도 지역은 단위 면적당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고위도는 단위 면적당 햇빛이 적게 들어와요. 똑같은 빛이 고위도에는 훨씬 넓은 면적에 나누어 먹거든. 표현을 하면 이게 땅이고 네. 저위도 지방은 햇빛이 수직에 가깝게 들어와요. 그러면 요 에너지가 100이면 요만큼 에너지가 100이면 요 면적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고위도로 가서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잖아? 그럼 똑같은 넓이로 같은 넓이로 계산을 하면 이만큼 넓이에 요 에너지 100이라고 치. 이 에너지하고 이 에너지 똑같아. 근데 여기 훨씬 넓은 면적에 나눠 먹어야 돼. 그러면 100을 여기다가 뿌릴 때랑 100을 여기다가 뿌릴 때랑 여기가 온도 훨씬 높겠지? 그래서 저위도 지방의 온도가 높고 고위도 지방의 온도가 낮은 이유는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이라고? 그게 이 그래프야. 그게 이 그래프야. 적도 지방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1 제곱센티미터당 가로 세로 1당 0.5 칼로리 정도 들어와요. 대기권 밖에서는 2칼로리가 들어오는데 반사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땅바닥에 도달하는 건 0.5 칼로리 정도 들어와요. 직각일 경우에. 그런데 북극 남극 근처로 가잖아? 그럼 그거 절반도 안 들어와요. 되게 작아지지. 그러다 보니까 극지방이 어떤 거야? 추운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도 위도에 따라 온도가 달라.
어디가 온도가 높을까? 좀 전에 어디가 에너지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 저기도. 저위도. 다른 말로 적도 근처, 열대지방 다 비슷한 거야. 저위도, 적도 근처, 열대지방 다 위치상으로 여기쯤 근처, 여기 근처쯤 되는 거야. 네. 위도가 몇 도인지죠? 0도. 열대지방, 저위도, 오케이? 이거 보면은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져요. 점점 낮아져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해수의 온도는 위도와 나란한 경향이 있다. 뭐라고? 해수의 온도는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난다. 이 가로선이 이게 위도야. 네. 가로선이 뭐라고? 위도. 위도하고 좀 나란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바닷물은. 네. 수온 분포는 위도나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위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해수 온도는 낮아져. 물론 겨울이면 더 낮겠지? 여름이면 높겠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름에 해수 온도가 높고 겨울에는 해수 온도가 낮을 거야. 계절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 계절을 똑같은 시기에 하면은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적도에서 남쪽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게 정석이다. 오케이? 왜? 바닷물은 누가 대표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대표지니까. 위도별로 보면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오케이? 네. 그 이유는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에. 밑줄 보고 외웁시다. 왜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다고? 태양 에너지가 적게.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배웠지? 태양 에너지도 좋고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위도가 같은 곳은 대체로 비슷하다.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뭐라 그런다고? 해수의 온도는 위도와 나란하다. 뭐라고? 해수의 온도는 위도와 나란하다. 반드시 나란한 거는 아니고 나란한 경향을 나타내는 거야.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잘 보면 이쪽은 살짝 위로 올라가 있고 이쪽은 살짝 내려와 있어요. 저기 해류 때문에 그래요. 해류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적도 부근은 30도 가까이 돼요. 30도쯤 되면 우리가 발 담그면 어떤 느낌이 날 것 같아? 미지근하다고 느껴져요. 야, 솔직히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 걔네들 바다에서 막 뛰어들잖아.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여름에도 바다에 그렇게 뛰어들면 조금씩 어때? 추워요. 우리나라 주변은 바닷물이 25도로 잘 안 올라가거든. 근데 걔네들은 30도 근처 되니까 거기서 그냥 있어도 별로 체온을 많이 뺏기지가 않아. 난 그거는 좀 부럽더라.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져. 그래서 가끔은 남극 근처에 있지. 남극이나 북극 근처로 가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선생님 영도면 얼잖아요. 짠 물은 어느 점이 낮아져요. 소금이 많이 녹아 있을수록 어느 점이 어떻게 된다고? 낮아져요. 그래서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도 영하 10도까지 돼도 물이 안 어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심하면 영하 10 몇 도까지 내려가면 돼요. 너무 추워. 물 온도가 그렇게 떨어져요. 원래 물은 몇 도에서 얼어? 0도. 0도에서 얼지. 근데 염분 때문에 그런 거야. 염분이 높을수록 녹는 점은 끓는 점은 높아지고 어는 점은 낮아져요. 오케이? 네. 선생님이 했던 얘기 나네. 등 온선이 위도와 나란하다. 적어주고 여기 있네. 등 온선은 위도와 나란하다. 딱 써있어 안 써있어? 근데 반드시가 아니라 대체로. 이거 없는 줄 알았더니 없는 줄 알고 써줬더니 따로 여기 밑에다 따로 써놨어. 이씨. 그러면 위에다가 딱 여기 특징 얘기할 때 같이 써줘야지. 외우기 쉽지. 계절별 해수의 표층 수온. 여름철 당연히 높겠지? 왜? 여름철 햇빛이 더 세잖아. 겨울철보다 태양 복사형이지. 자, 바닷물 누가 대표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은 겨울에는 온도가 좀 떨어지고.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 끝. 아, 시간이 많이 남았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뭘? 아, 자식. 끝. 아,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응? 네. 앞에 거. 야, 지금 문제 풀어. 아. 지금 문제 풀어. 아까 거기요? 응. 오늘 배운 부분 풀면 더 좋고. 숙제가 입막 여기까지. 거기까지. 아. 다 까먹었는데. 그거 책 보면서 해야지. 좀 50분에 끝내줬어야 했는데. 왜? 배고파서요. 네? 숙제 얘기까지만 딱. 297쪽까지는 오늘 한번 풀어와야 돼. 297쪽까지는. 오케이? 290쪽까지 풀어오고. 여기요? 앞에 숙제 따로 낸 거 있지? 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에서 응? 요만큼 풀어와야 된다고. 요만큼 풀어와야 된다고. 요만큼 숙제로. 알간?